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영롱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글로벌 기업의 기술 경쟁 무대에서 이제는 전 세계 국가의 미래 기술 전쟁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CES 2020에서는 서울관이 처음으로 생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CES 서울관을 운영한 서울 디지털재단의 고한석 이사장을 모시고 스마트시티 서울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디지털재단의 고한석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서울 디지털재단이 어떤 곳인지 이것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디지털재단은 2016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서울시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 문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디지털 관련된 정책 제도 연구, 그리고 컨설팅, 교육, 그리고 기업 및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래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좀 여러분들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CES 2020에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실제 추진하고 운영 사업을 한 곳이 서울 디지털재단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기업이 가서 뭔가 부스를 세운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뭔가 또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서울관 부스를 만들게 된 배경이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CES는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서 IT와 가전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서울관을 설치했던 유레카관이라는 곳은 주로 스타트업들이 자기 제품들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은 여러 가지 재원이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 소재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개의 기업을 후원을 해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잘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장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좀 노력한 덕분에 사실 서울관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레카관에 들어가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면에서 노력을 했고 또 기업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한 6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그 사이에 바이어 및 투자 상담이 약 한 800건, 그리고 언론들의 방문 취재가 약 한 4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스마트 시티 서울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문의하고 또 알아보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서울관 같은 경우에 뭐 이번 이벤트성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다른 전시회나 또 다음 CES에서도 또 마련이 될 예정입니까? 이번이 서울로서는 처음 참가한 전시회인데요. 예. CES에.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참가할 예정이고 다음번 내년도 CES에는 규모를 한 2배 정도 늘려서 한 40, 50개 정도 기업을 저희가 후원해서 같이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매년 11월이면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참가했었는데 올해도 또 그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나가서 서울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서울 디지털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여러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라는 게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떤 구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시겠지만은 스마트 시티라는 게 단순히 그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얼마큼 더 나아지는가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제도나 이런 것들도 연구는 하지만 시민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편의 이런 것들을 많이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서울시에서 그 따릉이 예. 공공자전거 많이 타시죠. 그런데 그 따릉이들이 그 아침이나 출근 시간에 이렇게 다 타고 가시면은 이제 다음 사람이 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시 차량들이 돌면서 그것을 이제 그 재분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까지는 좀 그 경험에 의해서 의존해서 이런 걸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재배치를 하는 안전 재고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정책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카카오 택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심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 이동 수단 택시 포함해서 버스들의 노선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밤에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연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ICT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장노년층의 건강 복지를 어떻게 조금 더 향상시킬까,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따릉이나 카카오 택시,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재분배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이제 시민들이 삶에서 저 또한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고,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또 다른 사례도 더 있습니까? IPTV 많이들 집에서 다 보시죠? 예. 지금까지 그런 그 고령자들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전기 검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감지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IPTV를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건강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지금 솔루션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걸 뉴스로 보긴 했는데, 작년에 그 성수동 수제화 가게 협동 로봇 만드는 여름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그 이후로 못 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은 서울에 여러 가지 전통 그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제화 산업인데요. 이제 수제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신 게,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협동 로봇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협동 로봇 업체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작업 공정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굉장히 힘든, 예를 들어서 이제 밑바닥 같은 경우에를 이제 자르고 이제 봉제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로봇을 지금 작년 연말에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봇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게 하는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더 쉽게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빅데이터나 로봇은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맞습니다. 환경이고, 로봇과 관련해서도 그 장노년층 스마트 기기 활용하기 위해서 또 교육 로봇 사업을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장노년층들은 스마트 기기가 발전할수록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보통 디지털 격차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을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빠짐없이 다 이 스마트 기기의 어떤 편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그 강사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장노년층들에게 방문해서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강사분들의 숫자가 한정이 있고 예산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년층들에게 그런 교육을 실시를 잘 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을 해서 로봇이 이제 그 노인들에게, 그 노년층들에게 스마트 기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카톡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 안에 100대 정도를 도입을 해서 서울 시내에
한 50개 정도의 그 노인 복지 시설에 네. 저희가 설치를 해서 강사들도 일부 가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노인들에게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듣다 보니까 다만 근데 교육용 로봇은 뭐 숫자로도 그렇고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역시 교육용 로봇 자체도 약간의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으니 이거 외에 어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른 사업들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예. 그 다운받은 그 할인 쿠폰으로 키오스크라 그러죠. 예. 자판기 그거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조차도 약간은 좀 그건 저도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뒤에 줄에 서 계신 분들한테 약간 미안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더욱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식도 잘 못 사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중에 그 코레일 아시죠? 예. 그 철도공사와 기차역에 있는 그 티켓 자판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어르신들 분들이 나들이 갈 때는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시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코레일하고 같이 장노년층용 키오스크를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했고요. 아마 올 2월부터는 서울역을 비롯해서 몇 군데 역사에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 그것을 성과가 괜찮으면은 전국에 있는 역사에 지금 설치를 해서 장노년층들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 쉽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참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질문을 뭐 계속 연속으로 드리다 보니 이사장님도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펼치다 보면 현실적인 한계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사업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들과의 협력할 때는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소한으로 사실은 보장해 드릴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그것들을 기업과 협력을 해서 이제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현실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도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기업과 협력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1년에 약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시민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 관련된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경연 대회를 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선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분들은 물론 기술적으로 그런 걸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또 이제 그런 분이 부족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로부터 또 솔루션 제공을 받고 물론 저희가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요. 네. 그래서 그것이 괜찮다 싶으면은 그거를 서울시의 관련 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해서 서울시에서 또 그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원이 작년에 개장을 했죠.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네,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 서울식물원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이나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서울식물원에 있는 계신 공무원들한테 전달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직접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재밌는 이름인데 어따버려라는 앱을 개발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내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 휴지를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앱을 검색을 하면 주변에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려줘서 서울을 청결하게 유지하면서도 이제 쓰레기를 이제 그 원하시는 곳에 버릴 수 있게 그런 앱을 했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나서는 서울시에 있는 환경 담당 그 부서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거를 이제 채택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활동들을 통해서 벤처기업과 또 정부 부처 간의 연결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다른 대기업과도 또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또 서울 디지털 재단이 할 수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자원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좀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스마트시티 리그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멀리 있는 사업들이 아니구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업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 재밌어서 혹시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사업들도 있으면 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도시재생 AR, VR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찾아와 주셔야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또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를 하고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할 텐데요. 이제 가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재생하고 난 결과물들을 저희가 사전에 또는 사후에 AR과 VR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보고 가면은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 도시에서 보시면은 전동 킥보드 요즘들 젊은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잘 보관이 안 되거나 또 이것도 충전이 필요한데 네. 충전이 안 되고 한쪽에 이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의도에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제 저희가 충전 스테이션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 10대 정도의 전동 킥보드를 거치를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게 하는 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관리도 하고 시민들이 또 언제든지 충전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몇몇 자치구들하고 지금 올해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가져가야 될 약품도 있고 또 때로는 음식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네. 영양 관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 전용 이동수단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언덕진 곳이나 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방문할 때 힘겹게 물건을 들고 다니시지 않고 거기에 싣고 냉장 보관을 해서 전달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모든 시민들이 다 스마트 기술의 편의를 누리면 좋지만 사회에 그래도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편익에 도움을 받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서울 디지털재단의 운영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사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사장님이기 전에 빅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이걸 또 10분 활용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그리고 앞에서 들었던 사업들 보면 활용하고 계신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IT 업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90년대에 이미 이제 소위 벤처기업에서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된 업무들도 했고요. 예.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SK나 삼성 같이 이제 큰 대기업에서 해외 IT 사업을 제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제가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선구적으로 그러네요. 알려진 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를 잘 분석을 활용을 해야지만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2013년부터 한 6년간 진행을 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더 이제 그런 업무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한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예.
지금까지 하신 일보다 하실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머릿속에 구상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우선 소회는 좀 어떠셨어요? 네, 처음 재단에 부임을 해서요. 일단은 그 전에 하던 일들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작년 8개월 내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쪽으로 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다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인 이제 빅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좀 이렇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는 작년 5월에 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준공공기관은 연초에 정해진 사업을 일정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수정했지만 어쨌든 연초에 정해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작년에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임기 2년 반 정도까지의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지 진행할지 그런 비전과 전략 이런 작업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전략에 따라서 지금 재단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좀 개인적인 포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이사장님의 계획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스마트 시티 그 최종 그림 그리고 서울 디지털 재단이 해야 될 여기서의 역할 뭐라고 보십니까? 스마트 시티의 최종 목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끊임없이 발전을 하겠죠. 하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결코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가로등 하나를 도입한다고 해서 스마트 시티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그 주체들이 저는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시민, 바로 이제 서울시에 생활하시는 시민들이 하나의 주체이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기업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서울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바로 이 시민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모두가 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얻는 것이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과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책적인 힘 이런 것들을 잘 엮는 것 이것이 서울 디지털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에서 잠깐 설명해 주셨던 어떤 시민이나 기업, 공기관 그 가운데 중간자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역점을 두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답을 30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사회, 이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살아가려면은 아무래도 그 시민 개개인들이 그리고 또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그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또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디지털 역량 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기업들이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기술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에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똑똑한 도시를 말합니다. 서울 디지털재단은 시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울을 비전으로 삼고
이 서울시 스마트시티의 싱크탱크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로 도약하는 스마트시티 서울의 미래를 열어갈 이 서울 디지털재단의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한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